제4강 의료정보 보호하기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료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문이 나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죠. 환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의료정보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는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 관리하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의 병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료정보를 다룰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고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나 임직원이 진료정보, 의료기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재난이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정보 시스템이 유출되거나 위조되거나 손실되거나 이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정보보호 인식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정보보호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근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나 임직원? 왜 병원 직원인데 접근 권한이 없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내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는 부서나 어떤 과,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의 수준을 제외하고 다른 범위까지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업무에 변동이 생겨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 접근 범위를 다시 허락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가된 정보만 이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처럼 병원의 의료정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의료정보와 관련된 법령도 굉장히 두텁고 많은 법령들이 의료를 보호하고 있어요.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규칙, 셋째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병원의 의료정보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통은 병원에서 프린터를 해서 어딘가에 붙여놓죠.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면요. 첫 번째, 환자의 신상 기록은 접수 중에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차트함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 있지만 종이로 된 차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들을 보호하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시건 잠금 장치를 통해서 보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종이 차트함은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폐기 처방 전도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잠금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할 때 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원의 직원이 5분 이상이시라면 이렇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책임자, 담당자, 취급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책임자는 원장님이겠죠. 그리고 담당자는 직원분들 중에 높으신 분들, 취급자는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의무기록의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파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의무기록별로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진료기록지는 10년, 수술기록지 10년,
간호기록지 5년 이렇게 기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간에 맞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 보관을 하는 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보관을 해야 하겠죠. 만약에 보관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면 필요시 1회 안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돼서 원내 직원 교육을 해야 하고요. 직원이 교체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2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병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이용에 동의를 하는 것이 있고요. 환자들에게 정보를 작성하게 할 때 개인정보 수집 보관에 동의를 하십니까? 체크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개인 영상정보 처리 기준 마련 및 설치 기준 준수입니다. 환자의 대기실이나 접수대, 휴게실 등의 CCTV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 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요. 병원의 CCTV를 내가 우리 병원 주인인데 CCTV 아무데나 설치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CCTV 설치 역시 공개된 공간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야 하고요. 공개되지 않은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죠. 수술실이라든지 처치실, 이런 부분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CCTV를 활용하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원의 채용, 고용, 퇴직 시 고용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채용 이력서는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은 파기한다 라고 하죠. 반환하는데 많은 수고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계약서 2종으로 보관하고 퇴직 관련된 직원의 서류는 3년 동안 보관을 한 후에 파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될 일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직한 직원은 3년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규모가 아주 큰 병원에서는 보통 메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정보까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내 컴퓨터의 비밀번호 정보만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에서는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료 정보 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원칙을 잘 알고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하셔서 어떤 의료 정보가 손실되든지 유출된 상황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위협이 생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정보 보호 실무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병원 이용 시설입니다. 병원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죠. 하지만 직원들은 사진이 들어간 명찰을 폐용하고 명찰 및 폐용자를 확인해서 명찰을 차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구역에 들어가는 것들, 어떤 연구시설로 들어가는 것들, 혹은 특별한 관리시설로, 특별한 시술실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보보호에 민감한 구역 방문자는 책임자가 반드시 수행해서 방문 목적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방문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책임자가 함께 동행을 해야 하고요. 수술실 등 출입 제한 구역에는 인가자 출입 시 출입증 없는 비인가자가 따라 들어가는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사실 비인가자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좋지 않은 행위인 거죠. 정상적으로 수술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들어간다는 허락을 받고 수술사무실 직원을 동행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는 문서 사용과 보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등 개인정보가 기입된 문서의 이면지 활용을 금지하시고요. 이면지 활용, 종이 아끼고자 이면지 활용을 과거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면지를 쓰시면 프린터에 종이가 렉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프린터 손상이 빨리 와요. 여러분, 종이 아끼려고 이면지 쓰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는 거는 꼭 파기하시고 이면지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나 팩스를 이용할 때 사용 즉시 원본 혹은 출력물을 기기에서 제거해서 놔두고 오는 일 없도록 하셔야 하고요. 팩스 전송 시 해당 번호가 유효한지 정확한 번호인지 확인을 하고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중요한 의료 정보가 담긴 건데 이거를 팩스 전송을 하면서 번호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이 된다면 안 되겠죠. 물론 그 정보를 받는 기관이
뭐야 쓸데없게 왔어 하고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번호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팩스로 수신하실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수신해서 지금 보냅니다. 바로 받으셨나요? 라는 걸 전화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부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방화 캐비닛 사용을 권고합니다. 불이 났을 때 다 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길에서 보호가 되는 캐비닛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진료 기록, 처방전 등 개인정보에 민감한 정보 기입 문서는 반드시 파쇄기로 파쇄해야 해요. 손으로 쭉쭉 찢는 거 말고요. 거기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 파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사무실 컴퓨터 관리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개인 컴퓨터에 비밀번호 8자리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컴퓨터 시작 시 혹은 화면 보호기 해제 시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로 전환을 시켜라 라는 것도 의료기관 자체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가 모니터를 볼 수 없도록 보호필름을 부착을 해야 하고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면담하는 그런 각도 때문에 이 진료 정보가 환자에게 다 노출이 될 수 있어요. 내 정보인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사자가 없는 경우라도 누군가 지나가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M 같은 곳에서 나오는 화면 보호 필름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한 장에 1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산이 없는데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환자가 볼 수 없는 위치로 모니터를 180도 돌려서 사용을 하시는 요령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금지하시고요. 가끔 기록 완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프여서 없다. 아이디 비밀번호 좀 알려줘. 해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진료 등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거 금지하시고요. 어떤 특수한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아예 제한하고 인트라넷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 인터넷까지 허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허용함으로써 진료와 관련된 기록들이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료실이나 업무 공간을 비울 때 민감한 정보, 종이 파일이라든지 태블릿 등 컴퓨터 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냥 훌쩍 열어놓고 가면 누군가 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훔쳐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보호기 실행하고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 설정하셔야 되는 내용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관리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고 화면 보호기를 설정해서 내가 자리를 떴을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는 책상 위에 흩어놓지 말고 언제나 보관해서 잠금 장치 안에 보관을 해야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의료 정보를 캐치할 수 없도록 화면을 보호하는 필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모니터 방향을 전환시킨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고 이 사무실 컴퓨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평가를 받을 때 컴퓨터 위치를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많이들 하죠.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병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메일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메일로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병력 등 민감한 자료 전달 금지입니다. 의무 기록을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팩스로 전달하는 거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진단명이 들어간 정보 전달하는 거 금지이고요. 이메일 주소 항상 확인하고 이메일상 이름을 이중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우리가 돈을 입금할 때도 내가 보내는 사람이 맞는지 이름을 항상 확인을 하잖아요. 내가 보내는 사람이 맞는지 이메일 주소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 도청이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즉 병원의 휴게실 같은 장소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컴퓨터에서 의료정보가 관련된 이메일 발송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송신자의 이메일 혹은 첨부 파일 확인하는 거 금지이고요. 스팸 메일의 링크 클릭 금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컴퓨터 관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굳이 클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료 기록, 개인 병력 등 민감한 정보 포함 시 이메일을 암호화해서 전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의료정보 보호할 수 있는 실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은 정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내가 혹시 화면 보호기 설정하지 않지 않았나? 내가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고객 정보를 이동시키지 않았나? 이런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2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환자 동의 없는 사진을 게시했을 때 이게 과연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홈페이지 광고를 보시면 시술 전후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을 때 얼굴이 명확히 나타난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지인 외에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지만 얼굴 볼에 피부 정도 나온 정도겠죠. 근데 얼굴 전체가 나온 사람들이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사진, 동의 없는 사진 게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나온 것이라면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2번째로는 CCTV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병원은 우리가 주인인데 CCTV 아무데나 설치하면 되나요? 아니고요. 공개된 장소인 복도, 계단, 주차장 등에는 동의 없이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해요. 여기는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거고요. 비공개 장소, 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등에서는 CCTV를 설치할 때 동의가 필요하고요. 둘 다 녹음 기능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자료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동의하는 절차들이 필요해요. 안내문을 부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요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병원에서 실무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죠. 의료정보 보호하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의료정보를 보호하시지만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건 결국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의료정보 잘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병원 생활, 여러분 자신의 정보 안위도 함께 탄탄히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